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농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 노무사님 모시고 최근에 아주 그 회자가 되고 있는 그 반도체 특별법 관련 첨단 기술 인력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에 관련해서 우리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노동법적 관점에서 우리 전문가분한테 말씀을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저도 어제 나온 신문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바로 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데 그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를 빨리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반도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반도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주 52시간의 특례를 인정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신문을 읽어보니까 여기에서는 여기에 한 대학 교수가 글을 썼는데 그 연구 인력만 그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그 노동법 전문가로서 이렇게 연구 인력은 근로기준법 58조 3항에 따라서 재량 근로 시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R&D 분야에 있는 그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근로자 대표에 서면 합의하면은 좀 근로 시간이 많더라도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한 근로 시간이 근로한 것으로 본다.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 반도체에 종사하는 일반 생산직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도 연구 인력은 얼마든지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밀어붙이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생산 근로자들에 대한 초점입니다. 여기에서 뭐 그러니까 연구 인력만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연구 인력은 기존에도 다 어떤 근로시간의 특례로 해가지고 또 근로기준 58조 3항에서 다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 52시간제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근로기준법 50조에 보면 일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일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 53조에 보면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일주간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서 우리는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글을 쓰는 그 교수님은 맨날 책상에 앉아서 일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특히 반도체 공정 이런 데서는 서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그 8시간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하루에 그 10시간씩 일하고 그것도 그 토요일까지 일을 하면서 그 주 60시간을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근로자는 반죽섭니다. 한번 서서 그 사무직 근로자들이 한번 하루 8시간 서서 한번 일을 해봐야 되는데 그 8시간이 아니고 그게 그 10시간이고 그리고 또 토요일까지 일하기 때문에 주 60시간을 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이 이 펜자루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나온 이거는 굉장히 어떤 그 사용자 위주고, 그러니까 말은 연구 인력이지만은 이 법이 통과되면은 반도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뭐 주 60시간씩 근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돼야 되지만은 그 내용의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을 연장하는 주 52시간을 연장하는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아마 이게 실제적으로 근무를 안 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하루에 뭐 10시간씩 서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일주일에 6일까지 일을 한다는 거는 이 사람을 기계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1919년에 어떤 주 1일 8시간제가 도입돼가지고 그때가 바로 노동절도 도입되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 일을 하면서 하루에 10시간을 일하고 그것도 주 6일을 일하는 제도는 사실상 우리 노동법이 이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을
그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연구 인력은 다 할 수 초과에 근무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그 현장직 근로자들을 연장 근로를 시키려는 이런 의도입니다. 너무나도 다분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로자들이 하루에 8시간 서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그거를 그 주 52시간도 아니고 60시간까지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비인간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뜨거운 감자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 지금 그 52시간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데 지금 그 연구 인력뿐만 아니라 생산직까지 투입시키는 그게 사실 그 오래 일한다고 이게 효율이 높아지는 건 아닌데,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 사실 어떤 주로 대기업에 이제 그 뭐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그게 뭐 또 필요할 수 있지만 노동자나 이렇게 그 오랜 시간 근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그 환경일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선진국도 역시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제 예, 생각에. 맞습니다. 예. 사실 뭐 여기에서는 선진국도 이렇게 한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법은 이런 주 52시간제가 이제 정립되어 있지만은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8조 3항에 따라서 이 연구 인력은 얼마든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인력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근로시간 산정 자체를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 근로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량 근로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연구 인력이나 그리고 그 신문 기사 그리고 컴퓨터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 그리고 또 영화 제작 그 감독 이런 업종은 예외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법은 기본 그러니까 일주 40시간 초과 12시간 이렇게 해서 52시간제가 있지만 그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그리고 또 이렇게 영업직 같은 경우는 사업장 밖에서 이렇게 하는 근무시간제, 그리고 재량 근로시간제 이런 근로시간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이건 연구 인력이 아니고 생산 현장에 있어서 고생하는 이런 근로자를 더 진짜 지치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법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게 되면 가로가 인정돼 가지고 그렇게 52시간을 초과해서 쓰러져서 근무한 사람들은 다 산재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연장 근로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를 하는 거를 또 예외를 해가지고 52시간을 초과하겠다는 거는 근로자를 완전히 기계로 생각하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노동법상 지금 재량근로제가 있어서 이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근무가 가능한데 우리 그 정봉수 노무사님 그 전문가 입장에서 이 법을 어떻게 그러면 하면 좋을지 아니면 굳이 법을 통과시킬 필요 없다고 하신 입장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는 부분은 반도체 특별법이 반도체의 어떤 지원, 반도체 특별 지원 이런 부분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주축을 이루는 이런 반도체 사업은 키우고 많이 또 지원을 해주고 또 어떤 규제를 많이 완화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규제 완화에서 근로자의 어떤 근로 시간에 관한 부분은 근로자도 인간의 존엄성이 있고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근로자를 완전히 법의 어떤 산재의 어떤 판단 기준이 되는 주 52시간까지도 그걸 초과해서 일하겠다는 것은 반도체에 근무하는 이러한 근로자를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너는 죽어도 된다 이런 어떤 단순 논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은 오랜 노동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대 근무할 수 있는 시간도 12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여기에서 반도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어떤 인간성을 보장해주고 계속 근로를 보장해주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지치면은 일을 못합니다. 더 분량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항상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근로자를 혹사시키려고 하는지 이거는 이제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펜대에 굴려가지고 그 일한 만큼 생산이 나오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다 이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인간이지 기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 시간을 보장해 줘야지만이 계속 근로도 보장이 되고 이분들이 행복하게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일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가치를 느끼고 또 사회에 기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반도체 어떤 지원법을 근로자의 어떤 노동을 남용해서 근로자를 지치게 해서 조기 퇴진하고 또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산재 사고도 발생하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는 어떤 입법자들이 할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사실 그 법이 우리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돌아가려면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입장에서도 다 공평하게 서로 합의하에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찌 보면 힘 있는 자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거에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있는 교수님도 아마 대기업의 사주를 받아서 썼지 본인이 근로자를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쓴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규제 완화하고 또 반도체에 대한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기를 돋구기 위한 어떤 지원법이 돼야지 근로자들을 혹사시키는 법으로 발전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